어, 송전 선로에서 소모하는 전력 손실에 관해서 사람 참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동영상을 지금 찍게 됐습니다. 자, 질문 보면 당연히 헷갈릴 것 같은 부분이 보여요. 자, 보겠습니다. 송전 선로에서 이 저항은 선로 저항이죠. 그 송전 탑 위에 걸쳐져 있는 고전압 그 케이블 저항, 그 케이블의 저항이 줄어들면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는데, 자, 아래 회로에서는 왜 저항이 줄어들었는데 전력 손실이 커지나요? 자, 봅시다.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죠? 송전 선로의 저항이 줄어들면 전기를 내보내는 그 고압 전선에 있는 그 굵은 그 전선에 저항이 줄어들면 전력 손실이 줄어들 것 같죠.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12V라고 놓고 12ohm이 걸려 있었는데, 자, 저항을 6ohm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그럼 12V에 12ohm이 걸려 있을 때는 1A가 흐르죠. 자, 그런데 12V에서 6ohm이 걸려 있을 때는 2A가 흐릅니다. 자, 여기 각각 소모되는 전력을 계산해 볼게요. 자, P는 I제곱 R, R분의 V제곱, 아무거나 다 똑같습니다. 자, P는 I제곱 R은, 자, I가 1이고, R이 12죠. 그러니까 I제곱 R 하면 12W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P는 I제곱 R 하면은, I는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R은 6이죠. 그러면 4, 6, 24 해서 24W 나오는데, 줄어들어야 되는데 커졌네요. 자, 근데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자, 우리 송전선로에서 저항이 줄어들면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는 이 전력 손실은 케이블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력 소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케이블에서 줄어드는 그 케이블에서 소모되는, 그 케이블에 열이 나면서 소모되는 그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정집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 여기는 회로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여기가 발전소이고, 자, 이 12ohm은 가정집이랑 그 송전 선로를 다 포함한 거예요. 자, 다 포함했는데 가정집 저항은 안 바뀌고 송전 선로만 바뀌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저항이 줄어들면 2A로 전류가 늘어나죠? 와트수 늘어나네? 어떻게 된 것이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로 볼 게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자, 12V를 공급하고 있어요. 12V를 공급하고 있는데, 자, 가정집은 2ohm으로 고정되어 있고, 송전 선로가 4ohm으로 되어 있다가, 자, 똑같이 12V, 가정집이 2ohm이었는데, 송전 선로가 2ohm으로 줄어들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 합은 6, 합은 4죠. 6에서 4로 줄어들었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송전선로의 전력 손실을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송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자, 보세요. P는 I제곱 R 해서, 여기 보면, 여기 6ohm, 12V죠? 그러니까, I가 2A가 흘러요. 계산을 해보면 I제곱 R 하면은 16W가 나오고, 자, 여기서는, 자, 송전선로의 저항을 작게 줄였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4ohm이죠. 4ohm이면 3A가 흘러요. I제곱 R 계산해보면은 3A, 3의 제곱 곱하기 2 하면 3, 3, 9, 2, 9, 18에서 18W 커졌네. 어떻게 된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자, I가 2A에서 3A로 커졌죠. 근데 자, 가정집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가정집의 전압이 2A가 흐를 때 2는 4V가 걸리고 있었죠. 근데 여기선 가정집의 전압이 몇 V 걸리는지 보세요. 2 곱하기 3. 여기 가정집에 6V가 걸려요. 여기는 가정집에 4V가 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정집에 6V가 걸려요. 가정집에 똑같은 전압을 공급해야 되는데 가정집에 전압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집에
전류를 떨어뜨려야지 가정집에 다시 4V가 걸리겠죠. 여기 4V가 걸리고 있었으니까 가정집 전압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진짜 실제로 가정집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특별한 능력이 있는 무언가가 송전 선로를 순식간에 갑자기 저항이 아주 낮은 저항의 송전 선로를 바꾼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2A가 흐르고 가정집에 4V가 걸리고 있다가 갑자기 송전 선로가 저항이 작은 값으로 팍 바뀌니까 가정집에 6V가 걸려가지고 가정집 전구가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집에는 똑같이 4V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실제로 이렇게는 안 되고 송전 선로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건설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발전소에서 출력 전압을 아주 미세하게 컨트롤을 해요. 출력되는 전압을 컨트롤을 하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실제로 전압값을 똑같이, 왜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 이 전류가 같다라고 가정하라고 아마 가르치실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집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되거든. 가정집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돼요. 가정집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류가 똑같이 흘러야 돼요. 이 전류가 똑같이 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송전선로를 4옴에서 2옴짜리 송전선로를 바꾸게 되면 발전소 전압을 낮춰줘야 돼요. 발전소 전압을 어떻게 낮춰줘야 되느냐? 자, 발전소 전압을 낮춰야 되면 발전소도 더 좋겠죠. 발전소 출력을 좀 적게 내보내도 되는 거니까. 자, 가정집의 전압은 가정집에서 소모시키는 전력은 다 똑같다라고 가정하고, 자, 송전선로를 2옴짜리로 낮은 저항의 송전선로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4옴이 됐죠. 전체가 4옴이 됐는데 똑같이 2A가 흐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걸 12V를 걸면 안 되고, 여기 3A가 아니라 2A가 되려면, 자, 보세요. V는 IR에서, 자, 여기 2, 4, 8, 여기 8. 이게 8V가 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2V를 발전소에서 공급을 하다가, 가정집에는 2옴, 자, 송전선로에서는 4옴이었던 케이블을 2옴짜리 송전선로를 바꾸게 되면, 발전소에서는 8V만 출력해도 돼요. 그러면 가정집에 똑같이 4V가 걸려요. 자, 8, 여기 4옴이니까 2A, 이제 3A가 아니라 2A가 흐르겠죠. 자, 발전소에서 공급해줘야 되는 총 전력은 어떻게 되냐면, P는 IV 해서, 자, 16W, 그죠? 16W가 되는 거예요. 자, 가정집에서 소모하는 와트 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I 제곱R을 쓸까요? I 제곱R? I 제곱R을 써서, I가 2A, R이 2옴이니까 428, 여기 가정집 8W, 여기도 당연히 8W를 소모하겠죠. 왜냐면 가정집 제품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자, 2A고, I 제곱 R 계산하면은 4 곱하기 2에서 8W. 자, 여기도 8W입니다. 똑같이 8W. 자, 그런데 송전선로에 걸리는, 송전선로가 그래서 전력 손실이라고 따지는 거예요. 손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손해보는다는 거잖아요. 가정집에서는 다 필요한 만큼 필요해서 쓰고 있는 건데,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송전선로에서 쓸데없이 열로. 여기에는 I 제곱을 하면 16 곱하기 2 해서 32W. 이 케이블에서 32W가 소모되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는 I 제곱 R 해서 I가 2고 4 곱하기 2에서 8. 여기에서는 8W. 여기서 32W가 소모되고 있었는데 여기 8W. 계산 제대로, 거꾸로 했네. 자, 여기
4 곱하기 4 해서 16W. 자, 여기 먼저에는 송전솔로에서 16W를 낭비하고 있었고, 송전솔로 저항이 2ohm으로 작아졌을 때는 8W만 소모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그릴 때 사실 여기 건전지 형태의 이런 회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발전소를 그려야 되는데, 발전소에서 실제로 공급되면서 전기가 케이블을 타고 가정집까지 가는 과정 중에 사실 이렇게 가정집을 이쪽에 그려야 되죠. 송전솔로를 이쪽에 그려야 되는데, 제가 받은 질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게 오른쪽에 있어서 일단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송전솔로를 거쳐가지고 전기가 공급되는 과정 중에 전압이 쭉쭉쭉 떨어지죠. 그러다가 가정집에 정확하게 4V 딱 고정된 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송전솔로가 저항이 작은 송전솔로로 바뀌게 되면 송전솔로를 통해서 가정집을 가는 동안 전압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낮은 전압을 공급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12V를 고정시켜 놓고 회로를 따지게 되면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는 이 송전솔로 저항을 작은 걸로 바꾸게 되면 발전소에서 가정에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 전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로에는 같은 전류를 공급해 줘야지 가정집에는 이제 같은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이 가정집도 가정집에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이 부하가 커진다는 얘기고, 부하가 커진다는 얘기는 또 부하가 커진다, 부하가 작아진다라는 걸 잘못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부하가 커진다. 이 말은 저항이 작아지는 걸 말합니다. 부하가 저항이라고 생각해서 부하가 커지면 저항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부하가 작아지면 이게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저항 커지는 게 부하가 작아지는 거예요. 부하가 커지는 게 저항이 작아지는 거고, 요거 좀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런 것들 때문에 그 당연한 것 같이 생각되는 이 송전솔로에서 저항이 줄어들면 전력 손실이 줄어든다라는 걸 회로도로 그리게 되면 되게 무슨 상황이 이렇게 되지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보통 전력을 계산할 때 i제곱 r 혹은 iv 혹은 r분의 v 제곱을 쓰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일단 자, 회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압이 걸리고 여기에 저항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자, 이 상황에서 자, 봅시다. 자, 회로 어느 시간 하나를 볼까요? 이 시간 하나를 볼까요? 자, 이 시간 하나를 이제 봤을 때 이것도 별개로 봐야 되는 게, 이건 지금 송전 시스템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요 회로입니다. 요 회로 전압은 고정이라고 보고요. 자, 여기서 전압이 고정입니다. 송전 시스템에서는 송전 솔로의 저항이 줄어들면 발전소에서 출력이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집에 같은 전압이 걸리죠. 자, 그래서 12V에서 8V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가정집 전구가 안 터져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건전지, 전압이 고정된 건전지에서 자, R값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R값이 커지면 이 또 부하 때문에 부하가 커지면 R이 커진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들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 R이 커진다는 얘기는 부하가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R이 커지면 P도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 이 식을 보면
여기에서는 또 R이 커지면 P는 작아지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R이 2배가 된다. R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I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V는 고정이라고 봤을 때 R이 2배가 되면 I는 절반이 됩니다. I는 절반이 되죠. 절반, 반, 0.5배, 2분의 1배. 자, 그래서 R이 2배가 되면 여기 I가 2분의 1배가 됩니다. 2분의 1인데 여기 제곱이 붙었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되거든요. R은 2배가 되는데 이쪽 항이 4분의 1이 되니까 전체는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I가 2배가 되면 전력 소모는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V가 고정이기 때문에 분자는 바뀌지 않고 R이 2배가 되면 전체가 절반으로 되고, 여기에서는 V는 고정이고 R이 2배가 되면 I가 절반이 되기 때문에 전체도 절반이 되고, 그래서 사실 어느 식을 써도 다 똑같습니다. 이 식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단지 이런 식을 쓸 때 여기에는 저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저항이 소모하는 소모 전력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되고, 이 전체 회로가 소모하는 소모 전력이라고 봐도 되는데, 가끔 이렇게 이렇게 2개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2개 걸리는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전력 소모량 같은 거 계산할 때 어느 저항이 소모하는 전력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로를 그려놓고 만일 문제에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시오 이러면 전체 소모되는 전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체 회로에서. 근데 뭐 R1에 소모하는 소모 전력을 계산해라, R2에서 소모하는 소모 전력을 계산해라 하고 따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따로따로 다 계산해야 돼요. 따로 놓고 계산해야 되고, 자, 그때는 이 전류도, 요 놈을 놓고 계산할 때, R1에다가 놓고 계산할 때, 이건 R1이고, R1에 흐르는 전류, R1에 걸리는 전압, R1에 흐르는 전류, R1의 저항, R1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각각 따 놓고 계산을 해야 되고요. R2에 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식은 P 전력도 R2에 걸리는 R2가 소모하는 전력이고, R2에 흐르는 전류, R2에 흐르는 전류, R2에 걸리는 전압,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일단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 이걸 계산할 때 저항이 2배가 되면, 자, 여기에는 전압이 안 바뀌기 때문에 2배가 되면 반으로 줄어드는데, 여기에서는 2배가 되더라도 얘가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식은 이 세 개는 언제든 다 똑같이 동작하는 식이고, 자, 전압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따지시면은 헷갈릴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